깎아주긴 했습니다. 퍼센트를 깎아주긴 했는데 이게 역시 똑똑한 대기업들이라 그런지 겉으로 보기에는 깎아줬지만 실제로는 깎아주지 않았어요.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었던 배달 수수료 관련된 부분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배달 수수료가 아마도 최근에 확정돼가지고 아마도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바뀔 거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2가지 정도 결론 지어서 끝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협의체가 어떻게 수수료를 결론 지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쭉 흐름을 전체적으로 한번 읊어드릴게요. 이거를 보시는 사장님들은 대부분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저보다 많이 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배달은 보통 당연히 아시겠지만 배민 있죠? 최근 1년 사이에 엄청나게 급부상한 쿠팡이츠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그 다음에 요기요. 이 3군데가 있는데 이 3군데의 점유율 합산이 96%가 넘는다고 하네요. 저도 이거 듣고 좀 놀랐는데 이 3개가 거의 과점하고 있다. 물론 공공앱이 있긴 해요. 공공앱이 있는데 이거는 비중이 너무 낮기도 하고 취지는 좋았죠. 수수료를 좀 낮춰서 나라에서 지원하겠다 하지만 사실 이 편리성을 이기기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3개만 보는데 요즘에 떠오르는 게 거의 이 양강구조로 많이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배민하고 쿠팡이츠를 좀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살짝만 설명드려볼게요. 이 업체들이 받아가는 금액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중개 수수료, 오늘 영상에서 대부분 이야기할 이 중개 수수료, 실제로 플랫폼에서 중개해줬으니까 우리한테 돈 줘 하는 그 직전적인 금액이에요. 중개 수수료. 그 다음 뭐가 있냐면은 결제 수수료, 보통 3% 정도 받죠. 그 다음 배달비, 부릉부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드리는 비용이죠. 배달비, 그리고 광고비가 있죠. 이것도 최근에 나온 개념인데 보통 이걸 합산해서 이쪽에 지급하는 구조예요. 자, 이슈가 터진 게 뭐냐면은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인데 원래는 이슈가 터지기 전에는 배민이 2.8%였고 쿠팡이츠가 9.8%였고 요기요가 12.5%였어요. 배민이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든요. 근데 1등 업체가 제일 싸게 받긴 했어요. 근데 모든 욕은 누가 먹어요? 1등이 먹죠. 너네 너무 많이 가져간다. 너네 이거 다 하면은 진짜 많이 가져가지 않냐. 너네 진짜 너무 비싸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배민 입장에서 좀 억울한 게 뭐냐면은 근데 억울한데? 야 2등 3등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데 좀 열받는데? 내가 6.8%밖에 안 받는데 내가 왜 욕을 다 먹어야 돼? 이 시기를 어떻게 보냐면은 7월 3일날 정부가 요즘 자영업자 힘드니까 나라에서 좀 지원을 좀 해줄게. 배달비 여기 있잖아. 배달비 이거 좀 부담이니까 이 고정비 우리가 좀 지원해주는 걸로 할까? 라는 얘기가 싹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일주일 뒤에 7월 10일날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9.8로 올리게 돼요. 여기서 엄청난 이슈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때 기습적으로 올려가지고 전 국민이 들썩들썩 하면서 난리가 났었죠. 이런 이슈를 시작으로 바로 상생협의체가 된 거예요. 정부하고 관련 입점자들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논란 있는 거 허심탄회하게 얘기 한번 해보고 진짜 효율점을 찾아보자. 높은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의논 한번 해보자 라고 장을 마련한 거예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했냐면 깎아주긴 했습니다. 퍼센트를 깎아주긴 했는데 이게 역시 똑똑한 대기업들이라 그런지 겉으로 보기에는 깎아줬지만 실제로는 깎아주지 않았어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볼게요. 협의체 하기 전에는 9.8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고 나서 얘를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얘는 단계별로 나눠서 해줬어요. 상위 35%, 중간 단, 하위 20% 이렇게 나눠가지고 수수료율을 좀 다르게 책정하는 걸로 바뀌게 됐습니다. 하도 여론에 수수료를 가지고 뭐라 하니까 이거를 깎아주긴 했는데 상단을 7.8로 2% 깎아주긴 했지만 사실 깎아준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숫자로 말씀드려 볼게요. 9.8인 게 이제 상단에선 7.8, 그 다음에 중간에선 6.8, 하위에서 2.0으로 바뀌긴 했거든요. 그럼 뭔가 많이 깎아준 것 같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왜 깎아준 게 아닌지 예시를 들어 보여줄게요. 객단가 15,000원짜리를 팔았어요. 자, 이전이었을 때 이전이 뭐였냐면 9.8%에 자 배달비가 1,900원에서 2,900원이었어요. 근데 변경되고 나서 상단 기준으로 7.8로 2% 깎아줬는데 배달비가 얼마 됐냐면은 500원씩 올라서 2,400원에서 3,400원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2% 깎아줬네? 하겠지만 자 이렇게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다르냐면요. 자 2,900원 배달비에 9.8% 수수료를 먹었던 협의의 결론 짓기 이전 기준에는 얼마 냈냐면 이걸 합치면은 4,370원이었어요. 근데 수수료율이 7.8% 내려갔으니까 15,000원에 7.8% 곱하고 3,400원 더하면 얼마냐? 4,570원이에요. 비싸다고 협의체를 했더니 결론 지어봤더니 더 비싸졌어요. 자, 이게 말이 돼요? 자, 이런 일이 왜 발생했냐면은 이 9.8%에 대한 거하고 7.8%에 대한 이 차이가 2%가 나는데 2,900원하고 3,400원 차이가 500원이 나요. 2%가 500원인 25,000원. 여기서 첫 번째 결론이 나와요. 객단가 25,000원 이하에서는 지금 협의체가 결론된 7.8%에 대한 수수료가 오히려 손해예요.
자, 무슨 말이냐? 나는 매출이 좀 나와. 근데 객단가가 한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사이에 있는 걸 팔고 있어. 자, 그럼 어때요? 이번 협의체 결과가 손해. 자,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소상공인협회는 차악을 피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합의를 했다.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중재는 기준에도 못 미치는 졸속 상생안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배달 시킬 때 저도 그렇지만 혼자 살 때 배달을 시켜 먹을 때 2인분 이상 시키지 않아요. 1인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25,000원을 넘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요즘에 1인 가구의 비중이 훨씬 높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매출이 사실 이 25,000원 이하에서 발생할 확률이 좀 더 높아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배민이 아주 똑똑하게 머리를 잘 쓴 거죠. 수수료를 내려줬잖아. 뭐가 문제인데? 라고 보여주면서 이익은 더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나온 결론은 그래서 뭐냐면은 배달을 하려면 이제 특히 매출이 높은 업종 기준으로 했을 때 첫 번째, 객단가 25,000원이 넘을 정도로 객단가를 높게 세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결론이고, 자,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은 바로 이 하단값에 있습니다. 2%. 이 2%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하위 20% 매출 구간에서는 중개 수수료를 단 2%만 받을 거래요. 2%. 자, 근데 배달비는 똑같이 저렴하게 받는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배민에서 한 발 양보한 거예요. 너네 어려우신 분들 있지, 하위 20% 매출도 안 나오고 이 돈 안 남는 분들, 내가 그분들한테는 진짜 혜택을 줄게. 2%부터 시작하는 이 수수료로. 약간 생색내기가 조금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쨌든 배민에서 한 발 양보한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혜택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단순 9.8에서 2% 빼면 얼마냐면은 대략적으로 8% 차이가 나거든요. 8%? 8%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배달 기준에서 보통 영업이익 볼 때 10%에서 20%로 보거든요. 근데 8%는 엄청난 숫자예요. 배달 매출이 얼마 안 나오는 데들은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여기서 제 의견을 또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지금 배달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홀 100%인 매장인데 이 구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위 20% 구간에만 살짝 들게 좀만 팔면은 돈 되겠는데? 가 이제 되는 거예요. 옛날엔 너무 비싸가지고 그게 안 됐는데 이제는 수익성 좋은 할만 하다가 배달은 조금만 팔았을 때 매출이 오히려 낮을 때 좋은데? 가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숫자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배달을 살짝만 했을 때 얼마나 이득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홀매장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기반은 다 마련되어 있어요. 추가 매출을 얻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올렸다고 가정해볼게요. 배달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있냐면은 매출 3,000만 원이 나오지 않으면은 상당히 위태로운 거예요. 근데 1,000만 원 어때요? 배달 전문점 기준으로는 그냥 망한 거예요. 아예 답이 없는 수준. 근데 홀리 기준에서 그냥 1,000만 원만 살짝 얹어볼게요. 임대료하고 인건비에 대한 영향이 없는 기준이에요. 이건 제가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 대표님께 여쭤본 건데 배달비라고 통칭할게요. 배달 플랫폼에 주는 돈의 비율이 보통 25%로 잡으면은 괜찮다 하더라고요. 자, 25%에서 30%를 잡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배달한테 다 떼주는 돈, 그 돈이. 자, 그러면은 그냥 보수적으로 30% 잡을게요. 그럼 300만 원을 배민한테 주는 거겠죠. 자, 그럼 남는 돈 700만 원이 사장님께 들어올 거예요. 정산율 70%죠. 여기서 재료값은 당연히 나가죠. 보통 재료값은 40% 정도 하니까 40% 잡아볼게요. 400만 원이 나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원래는 배달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도 빼고 뭐 공과금도 빼고 뭐 임대료도 빼고 해야 되지만 홀에서 얻는 이 정도는 안 빼도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3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생긴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25%에서 30% 얘기할 때 기존 6.8% 수수료일 때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근데 이게 2%로 떨어졌죠. 5% 정도 더 오르게 돼요. 5%면 어느 정도예요? 50만 원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사실 300이 아니라 350만 원이 더 벌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1,000만 원 정도면은 보통 인건비를 엄청 추가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금액이에요. 피크타임에 알바 정도 넣는 정도 개념이지 한 명이 추가로 한 매출이 절대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수익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같이 홀 100%인 업체한테 조금 혜택이 되는 구간을 만들어줬어요.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배민에서 지금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구나. 우리 같은 업체들, 배달을 안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발 한번 들여와 볼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미끼 같은 손짓으로 좀 들리더라고요. 배달을 전혀 하지 않는 업체들도 2%가 내려가는 순간부터 아마도 배달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럼 배민 입장에서 어때요? 좋은 마케팅 전략이 된 거예요. 수수료를 2% 낮춰주고 들어와봐 우리 플랫폼에 들어와봐 저렴하잖아 해놓고 들여온 다음에 매출이 올라가면은 높은 수수료 매기고 낮으면은 혜택 주고 그리고 언론한테도 우리 2% 하고 있다니까 좋고. 그러니까 배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오늘 얘기한 거는 배민이 배달 수수료를 대폭 올리면서 벌어지는 일들과 그 협의체의 결론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영향이 있는지를 얘기를 드렸어요. 정리하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객단가 25,000원 이상으로 가는 게 좋다. 두 번째, 우리같이 홀 100%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배달을 얹으면은 추가 소득이 생각보다 짭짤할 수 있다. 요 두 가지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배달 관련돼서 얘기를 했고요. 요즘에 너무 또 안에서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지난번 홍대 상권이 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상권을 돌아다니면서 상권들에 대한 특징을 조금 더 알아보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